이나 자니? 이나 자는갑다. 원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준비되면 말해. 이거 땅에 사는 동물. 길고도 긴 기린. 기린 한 살이. 태어났을 때 키가 1.8m쯤이야. 금방 걷고 뛸 수 있지. 2년쯤. 새끼 때보다 2배나 컸어. 3, 4년 후. 키 큰 어른 기린이 되었어. 길고도 긴 기린. 우린 정말 길어도 너무 길어. 맞아. 쭉쭉 길고도 긴 목으로 뭐해? 요리조리 먼 곳도 보고 새콤 열매도 뚝 따먹지. 우리는 목이 긴 기린. 멋있어. 우린 정말 길어도 너무 길어. 맞아. 날씬하고 길고도 긴 다리로 뭐해? 껑충껑충 한숨에 달려 으르렁 사자 따돌리지. 우리는 다리 긴 기린. 멋있어. 기린은 키가 이만큼 커. 누구의 다리일까? 길고 긴 목에 기다란 다리. 초원에서 가장 키가 큰 기린이야. 기린의 키는 5m가 넘어요. 5살 어린이 5명의 키를 합한 만큼 크지요. 기린들이 어딘가를 보고 있어. 모습이 다 똑같아. 정말 신기해. 으악! 사자다. 사자가 기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크앙! 으악! 기린 살려! 우르르, 우르르. 기린이 뛰면 저만치 있던 얼룩말도 따라서 뛰어. 키가 가장 큰 기린은 아주 멀리 볼 수 있거든. 풀을 뜯는 다른 동물들도 기린의 도움을 받아. 날름. 휴, 힘들게 달리더니 배가 고픈가 봐. 목이 길고도 긴 기린은 혀도 엄청 길어.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달린 잎도 잘 뜯어먹지. 기린의 혀는 40에서 50cm나 되어요. 기다랗고 굵은 혀로 날카로운 가시가 난 가지도 잘 감아먹을 수 있어요. 다리가 길고도 긴 기린은 물을 마실 때에도 긴 다리를 구부리지 않아. 기린이 물 먹는 모습을 좀 봐. 우하하, 다리가 젓가락 같아. 꿀꺽꿀꺽. 몸을 굽힐 때 기린은 앞다리를 쫙 벌려요. 하지만 이 자세를 취하고 일어날 때 시간이 많이 걸려 사자의 사냥감이 되기 쉬워요. 모래바람이야. 초원의 모래바람은 정말 대단해. 눈을 뜰 수가 없어. 목이 길고도 긴 기린은 속눈썹도 아주 길어. 모래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지. 길고도 긴 속눈썹.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 콧구멍을 훅 닫아. 그래도 모래가 들어가면 길고도 긴 혓바닥으로 쓱쓱. 아이, 시원해. 태격. 목이 길고도 긴 수컷 기린은 싸움도 목으로 해. 목과 뿔을 부딪히면서 싸우다 긴 앞발을 쓰기도 해. 이 싸움에서 이겨야 암컷을 차지할 수 있거든.
길고도 긴 목으로 또 무얼 하는 거지? 수컷 기린과 암컷 기린이 긴 목을 비벼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야. 난 네가 좋아. 와, 아기 기린이다. 나온다. 사랑을 나눈 암컷은 새끼를 낳아. 우와, 아기 기린의 다리가 보여. 태어나자마자 씩씩하게 걷는 아기 기린. 어때? 아기 기린도 엄마를 닮아 참 길고도 길지? 아이, 예뻐. 생김새랑 길고도 긴 기린. 기린은 목도 다리도 속눈썹도 혀도 모두 길쭉길쭉 길어요. 길고도 긴 기린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뿔, 뭉툭한 두 개의 뿔이 있는데 이마에 솟은 호까지 모두 뿔로 보기도 해요. 귀,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요. 귀 안쪽에 긴 털이 있어서 모래나 먼지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눈, 시력이 좋아서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무척 긴 속눈썹이 먼지 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요. 코, 마음대로 콧구멍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목, 2.5에서 3m 정도로 길이가 무척 길어요. 목뼈가 사람과 같이 7개이지만 목뼈 하나하나의 길이가 매우 길어요. 혀, 40에서 50cm 정도로 길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긴 혀로 잎을 휘감아서 따먹어요. 다리, 다리도 무척 가늘고 길어요. 발굽은 둘로 갈라져 있어요. 꼬리, 끝에 검은 털이 나 있고 달릴 때 돌돌 말아서 몸에 딱 붙어요. 딱 붙여요. 벌레들이 몸에 붙으면 꼬리를 휘휘 흔들어서 쫓기도 해요. 친구들이랑 아프리카에 사는 기린은 종류에 따라 무늬의 모양이나 색깔이 달라요. 몸에 난 무늬가 아름다운 기린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로스트차일드 기린. 아주 옅은 노란색 바탕에 짙은 갈색의 얼룩덜룩한 직사각형 무늬가 있어요. 우간다, 케냐의 중부에서 살고 있어요. 토니 크로프트 기린. 하얀색 바탕에 나뭇잎 모양 또는 별 모양의 무늬가 온몸을 덮고 있어요. 잠비아의 동쪽에서 살고 있어요. 그물무늬 기린. 기린 가운데 몸집이 가장 작고 하얀색 바탕에 노란빛을 띠는 갈색의 다각형 그물무늬가 있어요. 다각형의 색깔은 자랄수록 더 진해져요. 주로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어요. 나이지리아 기린. 하얀색 바탕에 그물무늬 기린보다 연한 색의 다각형 무늬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살고 있어요. 케이프 기린. 노란색 바탕에 둥글거나 얼룩진 무늬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보츠와나, 잠비아에서 살고 있어요. 마사이 기린. 노란색 바탕에 별 모양처럼 가장자리가 삐죽삐죽한 무늬가 있어요. 기린 중에서 뿔이 가장 작아요. 탄자니아, 케냐의 남부에서 살고 있어요. 활동이랑 기린 완성하기. 무늬가 없는 기린의 무늬를 그리고 자유롭게 색칠해보세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특별한 동물이 되고 싶었던 기린. 먼 옛날 동물들은 모두 자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동물이라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았대요. 하지만 기린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린은 자신이 특별한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늘 불만에 차 있었어요. 어느 날 기린은 두더지에게 인사를 하려 고개를 숙였다가 두더지 굴에 목이 끼고 말았어요.
기린은 목을 빼내려고 노력했지만 뺄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신인 제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딸을 땅으로 내려보내 도와주도록 했어요. 제우스의 딸이 기린의 목을 잡아당기자 기린의 목은 점점 길어졌고 드디어 빠져나올 때쯤 지금처럼 긴 목이 되었다고 해요. 기린은 자신의 길어진 목이 마음에 들었고 그때부터 자신이 특별한 동물이 되었다며 무척 만족하게 되었다고 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기린은 더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열대 아프리카 생활에만 적응이 되어 동물원처럼 난방장치를 잘 갖추고 있는 곳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기린이 살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기린은 동물원에서만 살게 될지도 몰라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동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히로니미스 보스의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의 일부 1500에서 1510년작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땅에 사는 동물 다람쥐는 바빠 다람쥐 한 살이 엄마 젖 먹으며 꼼질꼼질 엄마 곁에서 쑥쑥 자라 2개월쯤 엄마를 떠나 혼자 생활해 1년 후 예쁜 짝을 만났어. 다람쥐는 바빠 바쁘고 바쁜 다람쥐야 어디를 가니? 쪼르르 폴짝 나무 타고 도토리 모으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도토리 찾아서 도토리 하나 도토리 2개 볼 주머니 볼록. 바쁘고 바쁜 다람쥐야 어디를 가니? 폭폭폭 땅굴 파서 집을 만들지. 바람 불면 쪼르르르 집으로 들어가 나뭇잎 잎을 포근히 덮고 겨울잠 잔다. 쿨쿨. 다람쥐 입속엔 도토리가 가득 내 입속엔 사탕이 가득. 아침이다. 나무 구멍에 아침 햇살이 비치자 다람쥐 한 마리가 고개를 쑥 내밀어. 아, 잘 잤다. 오늘은 무얼 할까? 술술 나가볼까? 다람쥐는 딱따구리가 만들어 놓고 간 나무 구멍이나 나무 꼭대기에 주인 없는 새 둥지에서 지내요. 그러다 겨울이 오면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지내요. 쑥쑥. 먼저 세수를 해야겠어. 다람쥐가 넓적한 바위 위로 올라갔어. 싹싹. 얼굴부터 꼬리까지 침을 묻혀 문지르고 닦아내서 깔끔하게 몸단장을 했지. 꼬리까지. 다람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요. 먹이를 먹고 난 뒤에도 몸에 묻은 찌꺼기를 털고 혀로 핥아 깨끗이 닦아내요. 쪼르르 쭈르르. 오늘은 나무 타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쭈르르 내려와서는 나뭇가지 사이를 아슬아슬 건너기도 하고 폴짝폴짝 뛰기도 하면서 신나게 나무를 타. 다람쥐는 나무 타기를 잘해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붙잡고 긴 꼬리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나무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나무 타기를 한참 했더니 다람쥐는 배가 고팠어. 맛있는 나무 열매를 먹자. 다람쥐는 대롱대롱 매달린 맛난 나무 열매를 갉아먹고 빨간 꽃잎도 따먹었어. 다람쥐는 땅콩이나 밤, 도토리 등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무 열매, 풀씨, 꽃잎, 버섯,
벌레 등도 먹어요. 슬슬 숲을 돌아다녀 볼까? 다람쥐는 나무에서 내려와 숲속을 돌아다니며 열매를 주워. 그러고는 열매를 볼 주머니에 가득 넣었지. 이제 돌아갈까? 다람쥐의 볼에는 주머니가 있어서 그 속에 도토리 같은 열매를 넣어 옮길 수 있어요. 한쪽 볼 주머니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가요. 다람쥐가 갑자기 딱 멈춰섰어. 어디선가 바스락 소리가 났거든. 다람쥐는 얼른 주위를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 걸 보고서야 마음을 놓아. 숲에는 다람쥐를 잡아먹는 뱀, 올빼미, 족제비, 여우 등이 많아요. 그래서 다람쥐는 언제나 주위를 살피고 위험을 느끼면 재빨리 나무 위로 도망가거나 숨어요. 안 되겠어. 나중에 배고플 때 먹어야지. 다람쥐는 볼 주머니에 넣은 먹이를 꺼내서 땅 속에, 낙엽 아래에, 나무 구멍에 꽁꽁 감춰두었어. 다람쥐가 한숨 돌리며 서 있는데 휘 찬바람이 불었어. 곧 겨울이 다가올 거야. 다람쥐는 더욱 바빠졌어. 겨울나기 할 집을 짓자. 푹푹 땅을 파고 착착 나뭇잎을 모아 슬슬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해. 나뭇잎을 모아서 따뜻한 집을 만들어야지. 다람쥐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가장 바빠요. 겨울나기를 위해 몸 안에 영양분을 쌓아두려 먹이를 많이 먹어야 하고 열매를 모아놓기도 해야 해요. 또 땅속에 집도 지어야 하지요. 다람쥐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짠! 다람쥐가 만든 집이야. 아늑한 방, 깨끗한 화장실, 넓은 창고까지 모든 게 다 있어. 다람쥐는 여기서 겨울을 보낼 거야. 다람쥐가 드디어 집 짓기를 끝냈어. 와, 다 만들었다. 도토리도 가득 모아두었으니까 이제 겨울이 와도 문제 없어. 다람쥐가 굴 속에 들어가더니 스르르 잠이 들어. 다람쥐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굴 속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겨울잠을 자요. 다람쥐는 길고 풍성한 꼬리로 몸을 감싸서 따뜻하게 해요. 하얀 눈이 펑펑 내린 어느 날 겨울잠을 자던 다람쥐가 굴 밖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었어. 가을에 숨겨두었던 도토리를 찾으러 나왔지. 도토리 먹고 다시 자러 갈 거야. 예쁜 짝을 만나는 꿈을 꾸러 말이야.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다가 배가 고프면 깨어나요. 굴 속 창고에 쌓아둔 먹이를 먹거나 먹이가 떨어지면 밖으로 나와 숨겨둔 먹이를 찾아 먹고 다시 잠들어요. 생김새랑 볼 주머니가 볼록한 다람쥐. 다람쥐는 도토리, 밤, 잣 등 먹잇감을 모아서 겨울을 준비해요. 딱딱한 도토리를 잘 먹는 다람쥐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꼬리, 길고 털이 풍성해요. 나무에 오르내릴 때 균형을 잡게 도와주고 잠을 잘 때 몸을 감싸 따뜻하게 해주어요. 뒷발, 발가락은 5개이고 앞발가락보다 크고 길어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잘 오르내릴 수 있어요. 귀, 작고 털이 짧아요. 눈, 크고 검은색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입, 앞니가 위아래에 각각 2개씩 있고 계속 자라요. 볼 주머니가 있어서 먹이를 담을 수 있어요. 앞발, 발가락은 4개이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열매를 잡을 때나 땅을 팔 때 미끄러지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팔짝팔짝 귀여운 다람쥐. 다람쥐는 땅 위, 나무 위,
나무 사이를 팔짝팔짝 뛰어다녀요. 팔짝팔짝 뛰는 모습이 귀여운 다람쥐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날다람쥐. 날개처럼 생긴 옆구리의 피부 덕분에 나무 사이를 10m 정도 날아다녀요. 주로 밤에 활동해요. 청설모. 몸집이 크고 나무 타기를 무척 잘해서 나무 사이를 팔짝팔짝 뛰어다녀요. 겨울잠을 자지 않고 볼 주머니가 없어요. 무늬 다람쥐. 나무 타기를 좋아하고 도토리, 밤, 땅콩 등을 즐겨 먹어요. 나무가 많은 숲의 땅 속에 굴을 파고 살아요. 낮에만 활동해요. 들다람쥐. 땅 속에 굴을 파고 여럿이 함께 살아요. 나무가 거의 없는 곳에 살아서 나무는 잘 타지 못해요. 하늘다람쥐. 날다람쥐보다 몸집이 작아요. 앞다리부터 뒷다리까지 이어진 피부로 잘 나는데 30m 이상 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살아요. 프레리 도그. 울음소리가 개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높은 산 위의 풀밭에 굴을 파고 무리를 지어 살아요. 주로 낮에 활동해요. 궁금증이랑 다람쥐는 언제부터 혼자 살까? 다람쥐는 겨울잠에서 깨어나 짝짓기를 하고 늦봄에서 초여름 무렵에 4마리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암컷은 땅속 굴에 나뭇잎이나 풀을 깔아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를 낳아 키우지요. 어미 다람쥐는 새끼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찾는 방법이나 무서운 동물을 피하는 방법, 나무 위에 오르는 방법 등을 가르쳐요. 새끼 다람쥐는 태어난 지 2달 정도가 지나면 어미 다람쥐 곁을 떠나 혼자 생활해요. 다람쥐는 왜 자꾸 도토리를 갉아댈까? 다람쥐의 앞니는 계속 자라나요. 이빨을 턱뼈에 고정시키는 치근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빨이 계속 자라게 내버려 두면 턱을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빨이 너무 길면 먹이도 잘 먹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딱딱한 먹이나 나무 껍질을 갉아대 이빨이 길게 자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도토리는 다람쥐가 이빨을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자 아주 중요한 먹이이기도 해요. 도토리처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먹이가 드물거든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열매가 얼마만큼 열릴지 미리 아는 다람쥐. 전나무 씨앗을 좋아하는 붉은 날다람쥐는 그 해에 전나무가 얼마만큼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고 해요. 미국 미시간 주립대 앤드류 메가단 박사 연구팀은 붉은 날다람쥐가 봄에 새끼를 2번 낳으면 그 해 가을에 전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메가단 박사는 캐나다 유콘주에 살고 있는 다람쥐를 대상으로 16년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암컷 다람쥐의 임신 상태를 조사했어요. 땅콩 버터가 든 덫으로 다람쥐를 잡은 뒤 암컷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다람쥐에게 장치를 달았거든요. 또 이 지역의 전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전나무의 열매가 전년보다 많은 해에 봄에는 붉은 날다람쥐가 새끼를 2번 낳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다람쥐와 전나무의 관계가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많은 동물들이 그러하듯 다람쥐도 어느 정도 크면 혼자 살아요. 다람쥐 수명이 평균 13년이라고 하는데 태어나 어미 곁에서 보내는 2개월을 빼고는 오롯이 혼자서만 지내지요. 다람쥐는 13년이라는 긴 시간과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궁금했어요. 혼자 지내면 쓸쓸하고 외롭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다람쥐는 아침에 눈 뜨면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다리를 쭉 뻗어 몸을 푼 다음
먹이를 찾으러 가요. 그 모양새가 얼마나 느긋한지 절로 웃음이 나와요. 배불리 먹이를 먹은 다음에는 부지런히 먹이를 모아 이곳저곳에 옮겨 놓으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지요. 그러다 10월이 되면 겨울잠을 자요. 만약 다람쥐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나는 내 삶에 매우 만족해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칼 도너의 스코틀랜드 소나무 위에 붉은 날다람쥐 한 쌍 1983년작 개인 소장